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동등하지 않는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키에르 케고르 I love you. 네, 정말 좋은 사랑이라는 이 말은 언제 들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감사스마일이 푸르지오 운정 신도시의 푸르지오 파크라인 아파텔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김학렬 빠숑님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관련해가지고 이제 예매를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제 빠숑님께서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내일 아침에 아침 시간에 빠숑님 생각과 그리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할까 하다가 또 이 푸르지오 파크라인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1부 하고 오늘 2부를 이어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제가 관련해가지고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간추려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꼭 방송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어제 이어가지고 그 운정 신도시 푸르지오 파크라인 제가 이제 상단북을 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보시는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좀 보시고요. 최대한 스크롤을 좀 늦게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입지를 갖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유망한 미래가치 주택 구매 결정 선호 요인을 모두 갖춘 최고의 상품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주택 구매 결정을 갖다가 이제 어떤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교통환경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교통환경을 갖다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TX A와 대국조사선 연장 지금 이제 일산까지 연장되어 있지만 운정까지도 저는 연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 개통을 해가지고 현재 마포 성암이라든지 여의도 생활권이 3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에 이야기는 안 드렸지만 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도 아마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관 쾌적성을 갖다가 한 16.35% 정도 권해봅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 가능성, 일자리라든지 앞으로 미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이제 수요가 몰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도보 10분 내에 생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 내 교육 특화 프로그램, 도시농부, 째깍섬, 저는 잘 모르지만, 젊은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제 애청자분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물어보셨나봐요. 이 금액에 대해가지고 푸르지오 파크라인 34평이 얼마고, 이래서 그리고 107타입이 얼마인지를 갖다 여쭤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6억대 중반부터 8억까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7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 2부 사이에는 이런 가격 이야기를 드리진 않냐면, 가격은 카더라는 거거든요. 카더라. 그러니까 가격을 갖다 결정 짓는 거는 이제 이 지금 사전 기간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동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이야기를 갖다 또 하기 때문에 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을 갖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상 가격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6억 중반에서 8억이고 또 107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선에 지금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5월 중순이라든지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 결정할 때 과연 이대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조정이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양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로 운정 신도시의 완성된 인프라 그리고 완성된 인프라라든지 미래 개발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매 최적기다.
이제 사례를 공교롭게 이제 삼성지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역 이쪽에 제가 미소부동산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제가 삼성에서 부동산 하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삼성지구로 해서 일단 예를 들었는데 스타필드 고향은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 편한 1차부터 2차, 3차 그리고 IM3동까지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파텔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아파텔이라고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오피스텔로 익숙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스타필드 고향이 16년도 3월 달에 보도를 했고요. 17년도 8월 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 시기에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개발 프리미엄 고향 창릉지구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19년도 5월에 발표를 했고 2020년 3월에 이제 고시를 했는데 이때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정 신도시랑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면 완성된 인프라라든지 또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확충이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상권 강화라든지 교통 강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파주 운정 3지구까지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개발 프리미엄까지 플러스 이제 알파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알파가 넘어가면 이제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개발 프리미엄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향후 개발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이 많이 상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어제 그 빠숑님 방송을 좀 들으면서도 이제 화성에 대해서 이제 빠숑님이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5개 지역이 나옵니다. 화성 포함해가지고 성남, 고양시, 의정부, 평택이 나오는데 저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운정신도시하고 이제 뭐 고양시하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운정신도시는 거의 고양시 생활권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GTX의 개통이라든지 또 경의중앙선, 예를 들어서 그 대곡소사선이 이제 서해선이 이제 운정까지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라든지 메디컬 클러스터라든지 또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진다는 말씀을 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주거 상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MDM이라는 그 회사 시행사를 지금까지 MDM이라는 시행사가 어떻게 상품을 갖다 개발을 하는지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보아왔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입지 프리미엄은,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주거 지역에 대해서 상품,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잘 만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되는데 여기는 20% 내외로 지금 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300%로 해서 상당히 쾌적하게 지금 만들었다. 4가지 상품 특장점을 갖다 먼저 보고 가시면 첫 번째로 전세대 남향, 그리고 두 번째로 탁 트인 조망, 세 번째로 맞통풍 가능한 판상형 조합, 네 번째로는 더 높은 천장고라든지 특화 공간을 설계를 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운정역 사이에 이제 힐스테이트도 운정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좀 들어와 있는데 약간 좀 이격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쾌적한 환경을 갖다가 지금 조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어서 전세대 남향, 그리고 탁 트인 전망. 일부 이제 이런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밀도로 아파트를 갖다 오피스텔을 갖다 짓게 되면 남동이나 남서를 또 못하고 때로는 북동, 때로는 북서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거 배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정말 남동과 남서향으로 해가지고 탁 트이게 전망을 갖다가 조망을 또 배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보다 더 쾌적하게 이제 주동을 갖다 배치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동간 거리가 최대가 95m로 지금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리천이 사업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흘러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리청 조망도 물론 남동향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남서향 같은 경우는 일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천 연구 조망도 상당히 저는 좋은 장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세대에 간섭 없는 전세대 판상형을 조합을 했고요. 최대한의 환기를 갖다 확보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쾌적하게 첫 번째로 포베이로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맞동풍으로 판상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약 80% 정도를 갖다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한 맞동풍이고요. 84B 타입 같은 경우까지. 근데 이제 아쉽게 이제 84C 타입과 여기에 보면 107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맞동풍은 아니고요. 그러나 남양 배치라든지 그리고 거실하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이 아니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창 구조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변형된 타워형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4베이로 3베이로 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잘 뺐다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면서요. 더 넓은 공간으로 주거 환경을 갖다 극대화시켰고요. 첫 번째로 대면형 LDK 구조 전세대를 적용을 했으면서 두 번째로는 4.5m 광폭 거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이제 4.5m 거실 폭이 나오질 않습니다. 84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파트 25평에서 26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커도 4.2m가 가장 컸었는데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4.5m까지 크게 널찍하게 지금 거실 사이즈를 갖다 뺐고요. 창이 있는 대형 드레스룸은 약 80% 정도 그렇게 갖춰졌고요. 네 번째로 이면 개방형 설계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84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면 개방을 했고요. 개방 그런 구조를 갖다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3룸 플러스 알파룸. 이거는 이제 107타입, A타입과 B타입에 공이 좀 들어가는데, 방을 갖다가 이제 4개를 갖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로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널찍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파트 한 34평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폭 거실을 이렇게 예시를 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모델하우스가 완성되게 되면 가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상품 특화, 보다 섬세한 배려로 만든 특화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특별하게 첫 번째로 최대 2.6m의 쾌적한 천정고, 두 번째로는 호텔형 건실 욕실. 이거는 이제 힐스테이트가 운정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건식 욕실을 갖다 제공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손빨래 싱크가 있는 넓은 세탁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창이 있는 욕실. 그래서 84B 타입 같은 경우에 보시면 베란다 쪽에다가 이제 욕실을 갖다 제공을 했는데 창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아크로 포레스트에서나 볼 수 있는 설계라고 하는데 운정에 이런 멋지게 창이 있는 욕실까지 해서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제공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면대, 샤워실이 또 분리되어 있는 호텔식 욕실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또 손빨래 싱크가 되어 있어서 넓은 또 세탁실을 구비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같이 지금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세탁실을 또 넓은 것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2.3m의 층고인데 기본적으로 4.5에다가 우물천장까지 하게 되면 2.6 정도로 해서 최대 30cm를 더 높게 설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일단 84A 타입부터 해서 평면도를 좀 보고 가시면요. 84A 타입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무난하고 좋아 보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 팬트리라든지 현관 신발장, 그리고 욕실 2, 그리고 침실 3, 침실 2에는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면서 중앙에도 이제 이게 이제 냉장고장 아니면 그 팬트리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디귿자 주방으로 해서 또 마통풍으로 될 수 있게 해놨고요. 세탁실도 널찍하게, 정말 세탁실이 여기다가 뭐 김치냉장고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널찍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방 베란다는 없는데 양창 구조로 지금 뺐고요. 욕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호텔식 건식으로 지금 뺐으면서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해가지고 널찍하게 지금 뺐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 침실 2하고 3은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84B 타입은 생소한 지금 구조로 나왔는데 동일하게 지금 3베이로 빼긴 뺐어요. 그리고 거실을 갖다 상당히 넓게 뺐으면서 침실 1에서 뒤쪽으로 해서 침실 3을 갖다 뺐으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욕실, 안방 부부 욕실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욕조를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욕조에서 창을 갖다 만들어서 바깥 창을 바라보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 택했으면서 또 건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드레스룸이 또 상당히 널찍하게 또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 B타입 같은 경우는 세탁실이 또 상대적으로 작긴 한데 거실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김치 냉장고 공간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장이라든지 김치 냉장고를 갖다가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고, 또 손세탁볼은 미설치되어 있지만 선택을 갖다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게 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84B타입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84C타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침실 들어오시게 되면 현관 바로 옆에 욕실이 있고요. 침실 3, 침실 2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바로 침실 2에 마주 보고 있으면서 세탁실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부부 욕실 따로 되어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이렇게 D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건식 욕실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 스마일이 A, B, C타입 중에서 저는 A타입과 B타입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7타입은 원래 이제 그 84까지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짓기로 했는데, 작년에 이제 좀 개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84 이상으로 해가지고 전용 면적을 갖다 107까지도 지금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7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이 64세대, B타입이 20세대로 지금 들어가는데, 여기 107타입 E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전매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107타입 평면도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부부욕실, 공용욕실이 있으면서 침실 3, 침실 2, 그리고 이제 알파룸이 널찍하게 되어 있으면서 각 방별로 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상당히 좋고, 현관 팬트리 되어 있고요. 거실도 4.5m 정도로 지금 거실 폭도 상당히 넓으면서 주방과 마통풍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세탁실 동일하게 되어 있고, 침실 1, 그리고 부부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아파트 34평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실 2와 침실 3을 확장을 할 수 있으면서 알파룸을 팬트리로 유상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손세탁부는 미설치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107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금 이제 아까 전에 그 C타입과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변형된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동일하게 4베이로 뺐습니다. 물론 침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제 완벽한 4베이는 아니지만, 거실로 따지게 되면 4베이로 좀 되어 있으면서 거실은 양창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알파룸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구조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알파룸에는 붙박이장이 없는데 침실 3과 침실 2에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요. 현관 팬트리 되어 있으면서 세탁실은 알파룸 사이에, 주방 사이에 지금 세탁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과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107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84 같은 경우에 너무 좀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7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쾌적한 삶을 위한 주거상품 특화로 해서 입주민의 프라이드가 되는 차별화된 인면의 고품격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획일적인 분양가 상한제 제2아파트 등 아파트 외관 디자인이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되는 게 힐스테이트도 운정을 예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튼 뭐 외관부터 선망을 자아내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고품격 단지로 해가지고 소리천의 물결과 어우러지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또 이렇게 소리천이 흘러가면서 또 산책을 갖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단지를 갖다 보면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동별의 드롭오프 좋은 계획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단지를 갖다 지금 특화로 상품으로 좀 개발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팰리스에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차량 이제 하차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도어를 갖다가 이제 열어주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지하 주차장에 드롭오프를 갖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개소씩 해가지고 드롭오프 존을 갖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강남 아파트를 뛰어넘는 구성과 규모의 온가족 친화형 커뮤니티 시설을 최대한 많이 지금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패밀리 썬큰 가든, 그리고 째까가거, 그리고 경로당, 관리사무소, 독서실, 그리고 북카페 라운지라든지 사우나, 남녀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까지 다 갖춰지면서 이렇게 1블럭이 지금 되어 있고요. 2블럭은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피트니스, 썬큰가드 57평을 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1블럭과 2블럭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도
1블록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2블록은 주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블록과 2블록을 같이 통합을 갖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블록과 2블록의 합계 부대 시설이 거의 한 900평 정도가 되고 썬크는 337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일한 커뮤니티라든지 보육시설이 갖춰져 있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유일무이 입주민만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트렌디한 돌봄 서비스 째까과거를 갖다가 선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째까과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육아 쪽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도시농부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에 관련해가지고 신기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강남보다 저렴하게 그 이상의 퀄리티로 해서 여기서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자녀를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별하게 이제 투자 상품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도권 내 상품성 좋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금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아파트 대비 큰 가격 상승을 했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열기가 인기가 좀 약간 좀 수그러들어졌는데 저는 고양시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기 신도시 내 상품성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다가 이편한 세상 2차부터 시작해서 동탄, 린, 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힐스테이트 광교, 힐스테이트 판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아무튼 좋은 입지라든지 우수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 가격보다 상승했다. 또 평균적으로 한 2.15배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랑 앞으로 2025년 상황이랑 분명히 입주 때랑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분양가 아직 분양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는 아마 입주 때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힐스테이트도 운정도 나쁘게 보지 않은 이유가 비싸게 분양을 한 건 맞지만 충분히 그 분양 가격보다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면 분양을 받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최대 LTV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 블록 같은 경우는 86세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 99세대, 100세대 미만은 전매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약 자격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주거 상품이면서 청약 통장이라든지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수 아무리 많아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의무 부족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택이 좀 많이 있는데 좀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운정 신도시에 아파트를 투자를 희망하신 분들은 파주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도금이 무이자 대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파트 대비 소자본 투자로 가능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8억이다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8억이라고 하면 10% 계약금 그리고 60% 중도금 대출 그리고 나머지 30% 이제 잔금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 여부 상관없이 LTV 70%가 적용되고 자금 조달 계획은 미작성이 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5월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를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이제 아마 5월 10일 이후에 5월 12일에서 15일 날 지금 모델하우스 분양을 지금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라든지 분양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가격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강화 속에서 아파트보다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더 똑똑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는데 최근에 이제 청라라든지 송도 그리고 이제 작년에 분양했었던 엘로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계속 분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아파트를 갖다가 투자를 갖다 하실 분들은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아파트를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입지가 좋고 상품이 좋은 곳은 향후 또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파주 운정 신도시
푸르지오 파크라인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금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그런 청약과 그리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불확실한 또 부동산 시장 때문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생각들이 좀 많은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분양이 지금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10일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또 모델하우스를 또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유튜버 분들이나 또 전문가 분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면 파주 운정신도시, 저는 이제 파주라는 이야기보다 운정신도시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운정이 지금 1, 2지구만 지금 완성되고 3지구가 지금 거의 이제 2025년까지 계속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정신도시는 거의 파주 생활권이 아니라 일산 생활권이고 고양시 생활권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설문 IC에서 정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설문 IC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서울 접근성,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 연결된다고 하면 향후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진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린 이런 평면이 없어요. 이런 또 동간을 이런 뭐 배치라든지 그리고 세대수도 거의 한 500세대가 넘지만 10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쾌적성, 그리고 저는 이 평면도를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는 정말 잘 뺐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물론 분양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분양가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6억 중반부터 뭐 8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한 6억에서 뭐 LOE처럼 8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투자에 그런 메리트도 있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면서, 혹시 제 방송을 MDM 회장님이 보시지 않겠지만 저는 그 MDM의 이런 시행하고 이런 상품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특화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MDM이 시행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브랜드, 그러니까 시공사도 푸르지오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라도 제가 작년에 LOE 분양했을 때 사람들이 비싸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냐면, 비싸지 않다. 지금은 비싸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싸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제가 그렇게 LOE를 해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LOE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정말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가격을 조금 낮췄으면 더 좋았겠지만 스타필드 빌리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지금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분양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은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만약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저도 이상 없이 저는 완판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107 타입 같은 경우는 전매가 되기 때문에 또 투자하시고 또 나는 넓게 또 거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7 타입으로 또 선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20분이 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네요. 아무튼 파주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직접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